좀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이라면 너무 좀 과도하게 오른 소재보다는 이 배터리 셀을 만드는 3사 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성장은 아직 뭐 끝은 아니다. 좀 더 열려 있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있는 쪽으로 한번 좀 우리가 시각을 돌려보자. 지금은 오히려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저도 제가 봤을 때 제일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나오신 분은 염승환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쉬셨죠? 네, 주말은. 근데 그래도 요새 못 움직이죠? 움직일 수가 없죠, 사실. 그치. 날씨도 근데 너무 더워요, 또 움직이기는. 더워서 그냥 집에서 이제 에어컨 쐬면서 그냥. 지금은 정말 에어컨 있었습니다. 맞으면서 바람 쐬면서 네네. 집에서 쉬는 게 더 휴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좀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지금 댓글창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 염 이사님이 올라라 한마디에 좀 그러면 오후서부터 좀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이야기도 하시는데 일단 우리 시장을 한번 좀 볼게요. 네. 코스닥 지수는 이제 상당히 올라가고 있죠. 오늘 좀 네. 밀리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는 이제 좀 밀리는 것 같고요. 네. 2차 전지, 뭐 게임 이쪽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코스닥의 주도주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좀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바이오가 되게 좀 힘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금 힘이 없는 가운데 이 게임 업종이 갑자기 좀 치고 가는 게 눈에 띄고요. 근데 사실 근데 게임도 다 가는 건 아니고 그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 리니지의 아성을 무너뜨린 그 카카오 게임즈가 그 오딘. 네, 오딘이 아직도 그냥 굳건하게 1등을 유지하고 있고 일매출이 기사를 보니까 한 30억 정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선전하고 있어서 일단 카카오 게임즈가 리니지 아성을 깼다는 그 부분이 이제 시총 증가에 좀 반영이 됐고 두 번째가 역시 그 펄어비스가 저번에 중국에서 그 게임 승인을 받았잖아요. 파노. 네. 그게 하나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지금 5조 원까지 올라온 상태고 그 외에 이제 시즌이라든가 일부 진단 키트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되면서 좀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좀 올라왔는데 그리고는 그렇게 뭐 뚜렷하게 뭐 특별한 이렇게 뭐 그 움직임은 좀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이 과거에는 거의 그냥 압도적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대부분이 그랬는데 여기 시가총액 상위 종목 봐도 카카오 게임즈 또 에코프로비엠 거기에 펄어비스, CJ ENM, SK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인데 다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산업에 속해 있습니까? 특징이 뭐냐면 바이오를 제외하고 게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역시 제일 핫한 섹터가 2차 전지 그렇죠. 그 소재잖아요. 양극재 소재가 오늘도 뭐 주가 흐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CJ ENM은 그 사실 섞여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미디어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은 그 하이브랑 같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랫폼, 티빙도 하고 그러니까 컨텐츠도 하면서 그 엔터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니버스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있고 NC소프트가 그 유니버스라는 그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 CJ ENM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또 플랫폼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SK 머티리얼즈가 이제 시가총액 거의 8위에 포진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뭐냐면 반도체죠. 근데 반도체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특수한 가스들을 만드는 소재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소재 기업들, IT에선 소재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근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증설을 하면서 계속 지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방 산업이 워낙 좋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시가총액이 좀 급증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바이오가 여전히 뭐 비중은 남아있지만 바이오 위상이 좀 많이 위축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시장을 딱 주도하고 있는 그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성장형 기업들이 다 좀 골고루 포진하고 있는 게 좀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에코프로비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요즘 그 완성 배터리 업체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LG 화학이라든가 이쪽 완성형 배터리보다 이 소재 쪽이 배터리 소재 쪽이 훨씬 더 잘 나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실제로 네네. 그렇게 왔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이거 가지고는 참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앞으로도 더 가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아직도 지금 그러니까 전기차가 대중화되는 시점이 한 15% 정도 침투율로 가야 되는데
그게 한 2024년, 5년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꾸준해요. 꾸준한데 중간중간 조정은 또 받겠지만 2차전지 소재주들이 뭐 끝났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는 안 하고 다만 이제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더 갈 거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쉬었다 가는 게 장기 레이스에서도 더 유리하고요. 우리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작년에 그 한참 8월, 10월까지 2차 전지 섹터들이 조정받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에코프로 BM도 되게 부진했는데 11월에 증시가 이제 딱 출발을 하니까 그 저점 대비 또 2배가 올라 버렸어요. 네. 순식간에. 그리고 1월에 고점 찍고 또 슉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쉬고 올라가고 쉬고 이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소재 업체들이 또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중에 못 오른 기업들이 이제 순환매로 좀 같이 돌고 있는데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대장 준 건 맞지만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과하게 올랐던 만큼 또 기가 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좀 쉬었다 가야 또 다음 랠리가 나오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이제는 소재만 봐야 된다. 왜냐면 뭐 우리나라 배터리 만드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은 좀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배터리 내재화 이슈도 있는 데다가 또 물적 분할, 뭐 상장 이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불편한 거죠. 차라리 이럴 바에 그냥 우리 소재주 사자. 이런 시각들이 되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우리나라 배터리 셀 업체들이 성장을 하고 하지 않는 이상 그 밑에 소재 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선순위는 이쪽입니다. 이게 계속 성장을 해줘야만 가는 건데 그 약간의 불편한 이슈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 선택을 못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편한 선택지로 간 거죠. 그러나 중요한 펀더멘탈은 전혀 바뀐 게 없고 그리고 역으로 배터리 셀 업체랑 소재 업체랑 이게 밸류에이션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저는 가을이나 올해 연말까지를 두고 본다면 지금 배터리 셀을 사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완전 완성 배터리 업체. 근데 이 기업들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배터리 셀 업체들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면 소재 업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정리해야 돼요. 사실은 2차 전지 볼 이유가 없는 건데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아우가 먼저 갔으면 나중에 형님도 뒤따라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좀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이라면 너무 좀 과도하게 오른 소재보다는 이 배터리 셀을 만드는 3사 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 업체들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장비나 부품 업체들 있죠. 생각보다 소재에 비해서는 좀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격 매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중국도 뭐 정말 장난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또 메리트가 있는 게 미국에서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중국을 좀 배격하니까 미국에 또 뛰어들고 그리고 이번에 되게 좀 희망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그 포드가 다행히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계속 좀 협력하면서 쓰겠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은 좀 도망가 버렸지만 SK 이노베이션과 포드의 관계는 또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네,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성장은 아직 뭐 끝은 아니다. 좀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가격 매력이 있는 쪽으로 한번 좀 우리가 시각을 돌려보자. 이게 저는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지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경우를 보더라도 그 미국 투자하고 뭐 이러면서 이슈가 네, 됐을 때 이 반도체 이 대장주들은 못 갔는데 네. 그 소재 장비들이 갔잖아요. 부품 장비들. 소부장들이. 그러니까 수익률 면에서는 오히려 이쪽 중소형주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그 경우를 보더라도. 물론 이제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렇고 그러니까 그때는 형님은 못 가고 사실 아우들만 그치. 많이 가고 예, 맞아요. 네. 그것도 맞는 얘기고 근데 그때는 약간 좀 다른 점은 있는 게 뭐냐면 비슷한 점도 있죠.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당연히 증설을 해야만 가는 거니까 근데 반도체가 당연히 증설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반도체를 증설하는데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대부분 증설을 합니다. 특히 미국이 공급망 재편을 하면서 인텔이 그때 막 20조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우리 중국 하면 안 되고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이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럼 공장 짓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그 소부장 기업들은 당연히 공장 증설할 때 장비 아니면 소재 이 매출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의 좀 약간의 차이점은 뭐냐면 2차 전지는 지금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증설을 하면요 오히려 호재예요. 근데 반도체는요 막 여기다 공장 짓잖아요. 물론 소부장은 좋은데 이제 그 뒤에 뭐가 붙냐면 공급 과잉이 갑자기 붙어요. 그러니까 약간 가격이 되게 민감해요. 이 메모리 가격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 마이크론 좀 공급 늘었네? 이거 느는 거 아니야? 이래서 마이크론도 그때 실적 발표하고 주가 한번 곤두박질 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랑은 똑같이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비메모리를 제외하고 비메모리는 증설하는 것 자체가 호재예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근데 메모리 쪽은 하반기에 이거 수요 꺾이는 거 아니냐, 공급 과잉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되게 심해요. 심한데 그렇죠. 거기서 증설까지 해버리면 이거 이상한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보는 시각이 식어버리는 거죠. 이거 가뜩이나 수요 부족할 것 같은데 여기다 공급 늘리면 어떡하냐. 장비 회사에 좋겠지만 그러니까 약간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근데 2차 전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2차 전지는 아무리 증설을 해도요 수요는 못 돼요. 예,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지금 계속 짓고 있는데 그 공장 짓는 것도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증설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만드는 플레이어도 많지 않은 데다가 이게 지금 앞으로 모든 게 다 전기차로 바뀔 텐데 수소차나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쪽은 분명히 지금 그 아우들은 못 쫓아가는 게 반도체처럼 앞으로 전망 그러니까 이거 4분기에 반도체가 꺾이면 어떡하지? 1분기에 꺾이면 어떡하지? 이런 논란은 없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이슈가 아니라 그냥 개별 기업의 그 불편한 이슈 있잖아요. 그렇죠. 예, 상장 분할.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삼성 SDI는 또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좀 SDI만. 예, 요즘 많이 선택을 받았죠. 맞아요. 그러니까 SDI만 가는 이유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왜 가는지. 순수한 그 배터리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할 이슈가 없다 보니까 그냥 혼자 갔고 나머지 두 개의 기업은 빠졌는데 이 기업들이 그럼 만약에 다 펀더멘털이 문제가 생겼으면 다 같이 빠져야죠. 안 가거나. 예, 근데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랑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물론 좋은 건 맞지만 향후에 대한 전망이 좀 불투명해요. 이 반도체가 꺾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투자 늘어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는 거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과 그리고 지금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와의 좀 괴리가 벌어졌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어찌됐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형님들이 안 가니까 소부장도 안 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엔 연동됩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소재 투자하신 분들도 반드시 그 생각을 하실 게 이 2차 전지 셀 업체들이 어쨌든 주가가 올라와 줘야 돼요. 그래야 더 위에서 단단하게 움직이지. 만약에 여기서 2차 전지 셀 업체들마저 못 간 상태에서 하락 압력을 받으면 결국에 아우들도 같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반도체랑 소재랑 그러니까 이 2차 전지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소재 장비를 투자하더라도 반드시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조건 봐야 되고요. DB하이텍까지 세 개를 계속 놓고 보셔야 되고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도 삼성, SK, LG를 반드시 놓고 체크를 매일 하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뭐 SK이노베이션이 저 투자 가치가 높다. 그다음에 네네. 탑픽으로 삼성 SDI를 봐야 된다. 의견이 네. 좀 나뉘고 네. 있거든요. 우리 염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탑픽을? 저는 지금은 그러니까 원래 저도 이제 삼성 SDI 그때 한참 못 갔잖아요. 네. 못 갔을 때는 저도 이제 삼성 SDI를 가격 매력 때문에 좋게 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저도 제가 봤을 땐 제일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현재 구간에 저는 한 25만 원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번에 분할 이슈도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좀 불안하거든요. 아직까지 물적 분할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할 거면 빨리 결정을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냥 검토 중이다, 생각 중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차라리 노출되는 게 낫지 그걸 그냥 안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굳이 지금 이렇게 급하게 살 필요 있냐, 이래서 지금 주가 흘러내리는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렸지만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정유 가치가 15조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SKI 테크놀로지는 혼자 날아다닙니다 지금, 자회사인데. 근데 이 기업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14조 15조 되거든요. 근데 이 뭐 할인하고 지분 가치 한 60% 가지고 있는 거 계산해 보면 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4조 원 정도 돼요. 예. 그럼 이거 합치면은 한 19조 20조 되거든요. 근데 SK이노베이션 지금 시가총액 24조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배터리 가치가 4조밖에 안 돼요 지금, 시장에서 인정받는 게. 예. 그러면 너무나 지금 할인을 심하게 받는 거죠. 왜냐면 삼성 SDI가 지금 시총이 50조잖아요. LG화학은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 80조 100조액이 나오고 CATL이 200조, 네. 200조니까 그렇게 따지면 SK이노베이션이 전 세계에서 지금 수주 잔고가 2등인데 잔고로만 치면 2등 회사예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도 시총 4조밖에 안 되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기회인데, 그러나 이거를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섣불리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불안한 거예요. 이게 괜히 그러다 갑자기 또 물적 분할 네. 사자마자 또 네. 터질까봐. 그래서 저는 좀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기회라고 봅니다. 이렇게 좀 왜곡돼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이 왜곡된 현상은요 언제든지 나중에 정상화돼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은 좀 힘들어도 저는 오히려 모아갈 때나 항상 공포에 사신 분들이 수익 많이 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삼성 SDI가 불과 한 달 전에 이 같은 이슈는 아닌데 3사 중에 제일 못난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도대체 삼성 SDI 증설 언제 하나요? 그치. 그러니까 유일하게 증설 안 한 회사가 삼성 SDI 혼자였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한 달 전입니다. 그때 6월 9일인데 당시에 주가 얼마였냐면 60만 원이었고요. 그러니까 올해 2월에 고점 찍고 3개월 동안 주가가 비리비리했어요. 그리고 그날도 막 빠지고 있고요. 막 지수 올라도 빠지고 막 이래가지고 삼성 SDI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고통이 심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거기서 주가가 20% 가까이 올라버렸어요. 예, 저점 대비해서. 그렇게 또 많이 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장은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당장 현실 안 돼가지고, 아니면 좀 왜곡이 돼서 이렇게 주가가 할인받고 있을 때 사야 돼요 사실은. 예,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못 하시죠. 그죠. 불안하고 힘들어요. 예, 더 떨어질까봐. 예. 근데 한번 이게 SK이노베이션이 무조건 언제 갑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제가 이제 한번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라는 거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데, 문제는 이거를 뭐 지금 이노베이션도 하고 LG화학, 삼성도 하고 중국의 CATL, BYD, 그다음 일본의 파나소닉, 그리고 이제 유럽의 한두 개 업체 이렇게 하잖아요. 요 구도에서 갑자기 막 플레이어가 늘어나가지고 막 이제 현대차 나도 만들래, 뭐 폭스바겐은 이미 선언을 했고, 이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갑자기 서로 그냥 다 만든다고 하면 그건 재앙이지만, 그렇죠. 현대차도 그때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배터리 만드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고 났을 때 배상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전고체 쪽으로 갈 거예요 아마 기존의 업체들은. 그래서 신규 플레이어가 진입하기도 되게 쉽진 않아요. 근데 점점 파이는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EU 그 탄소 국경세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60km마다 유럽에선 주요 도로에 충전소 설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기차. 예. 그리고 2035년부터는요, 아예 이제 그때부터는 내연기관차, 엔진이 들어간 차는요, 이제 완전히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게 지금 14년 남았으니까 에이 아직 뭔 얘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생각보다 진짜 금방 오고요. 2030년이면 전체 차량의 55%를 전기차로 바꿔요.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1년에 판매되는 자동차가 9천만 대 되거든요. 그럼 55%면 얼마죠? 한 5천만 대 정도가 팔리는 거예요. 전기차가. 1년에 전세, 유럽에서만, 물론 유럽을 좀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럼 엄청난 물량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여러분들이 뭐 상상을 안 해도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되, 이 기업이 좀 불편한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냉정하게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